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아뜨라운 TV입니다.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해결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일론 머스크의 이 표정을 보면 완벽한 자신감이 드러나는데요. 이 점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이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갈아엎었어요. 제가 현재 미국 증시와 글로벌 자산 시장은 트럼프와 시진핑에게 달려있다라고 했는데 화해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미국 장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할까요? 나스닥이 오늘 무려 1.86%나 상승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갈아엎었습니다. 자, 지속해서 10년물 국채금리라든지 유가라든지 하향 안정화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죠. 자, 매크로 상황은 좋은데 역시나 중요한 것은 정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10월 장을 리뷰를 해보자라고 하면은 10월 10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추가적으로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발언하면서 나스닥이 3.56%나 급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무역 전쟁에 불을 지피면서 이렇게 장대 운봉이 발생을 했었고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장대 운봉을 뛰어넘어야지 새로운 상승 추세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보시는 차트는 나스닥 일봉 차트입니다. 참고로. 자, 그런데 저번 금요일장에 이 박스권을 뛰어넘는 갭 상승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갭 상승이 나왔던 이유로 가장 큰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열리는 에이펙 회의에서 10월 30일에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할 예정이다라고 확정을 해주었기 때문이었어요. 자, 거기에 더불어서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되었던 CPI 지수 예상보다 낮게 나왔고 S&P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PMI 지수, 서비스업 PMI 지수 모두 괜찮게 나왔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어울리면서 지난주에 이 박스권을 뛰어넘었는데요.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세가 기대가 되었었어요. 자,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미국 시간으로는 10월 26일, 한국 시간으로는 어제였어요. 스코펠드 재무장관, 현재 미국의 실질적인 실세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분이 미중 무역 협상에 매우 성공적인 틀을 마련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자, 현재 미중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점이 바로 히토류와 관세가 되겠죠. 틱톡 매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중요한 거는 히토류랑 추가 관세가 되겠는데 중국은 히토류 수출 제한을 1년 정도 유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미국은 11월 1일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물리기로 했는데 이를 철회할 수 있다라고 분위기가 지금 조성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분위기면 10월 30일 바로 이틀 뒤가 되겠습니다. 경주에서 열리는 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완전한 타결은 아닐 것입니다. 올해 4월 이후부터 계속 보여왔던 휴전 기간을 늘리는 형태로 합의될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또 90일 이후에나 다시 한번 협상을 하겠다라는 듯이 휴전할 가능성이 높겠죠.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은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일본을 먼저 갔습니다. 일본에 가는 비행기에서 시 주석을 매우 존경하고 있으며 우리는 협상을 이룰 것이다 라고 강력한 발언을 또 해주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다시 한번 갭 상승이 나오면서 큰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나 이 박스권이 뚫리자 미국 증시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리고 현재 장이 강한 이유는 이번 주 FOMC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되었던 CPI 지수가 낮게 나온 만큼 이번 주 목요일 새벽에 발표될 FOMC 결과는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현재 10월달 금리 인하 확률은 97.8%로서 기정사실화되어 있다라고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역시나 중요한 점은 이번 FOMC 회의할 때의 점도표가 중요하겠고 12월 달에 한 번 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부분이 되겠어요. 12월 달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은 이미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만큼 추가적인 상승세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장을 주도한 종목들은 역시나 AI 빅테크 종목들이었어요. 가장 강력한 실적 성장은 AI 종목들에게 집중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역시나 AI 관련된 주식들 지속 투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상황 속에서 테슬라가 상승을 하지 않으면 섭섭하겠죠. 테슬라는 4.3% 상승한 452불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아직 이 나스닥 차트에 비하면 약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나스닥은 이미 신고가를 경신을 했어요. 자, 하지만 테슬라는 올해
고가인 470불도 아직 뚫어내지 못하고 있고, 자, 역사적인 신고가는 488불이었습니다. 여기 있죠. 아직 테슬라는 갈 길이 남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번 달에 있었던 3분기 실적 발표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하는 언론들이 많이 있었어요. 월가 역시 그렇게 좋은 실적이라고 표면적으로 평가하진 않았습니다. 실제로 테슬라가 3분기 실적을 발표한 다음에 전반적인 월가의 EPS 컨센서스는 약 5% 정도 낮아지기도 했었어요. 자,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장에 테슬라가 3.4%대 하락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다만 이 차트의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 장대 양봉의 중간 통도까지 하락을 하지 않았고, 테슬라의 3분기 실적은 괜찮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장에 3% 이상 하락할 때 이 기레기성 기사도 한몫을 해주었어요. 제가 이틀 전 멤버십 방송에서 멤버십 회원님들에게도 알려드렸지만, 테슬라가 버전 14를 FSD 버전 14를 꺼내들면서 매드맥스 모드를 도입을 했다라고 했죠. 굉장히 민첩하게 자주 차선을 바꾸고요. 최대한 목적지에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능숙한 운전을 하는 모드가 바로 매드맥스 모드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매드맥스 모드를 활용을 하게 되면 일부 상황에서는 제한 속도를 초과해서 자율주행이 될 수도 있는데요. 차이는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속도 제한 카메라가 없다라고 하면은 일부는 제한 속도를 초과해서 차량을 운행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인지상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매드맥스 모드가 나오자 당연히 NHTSA 미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은 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이걸 가지고 로이터 통신은 다시 한번 퍼드를 만들어내면서 이것 때문에 매드맥스 모드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고 기사를 퍼나르고 있습니다. 참 웃긴 게, 완전 자율주행을 너무 잘하더라도, 그러니까 AI가 운전을 너무 잘하더라도 문제로 지적을 한 거예요. 완벽한 퍼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언론사와 돈이 많은 메이저 세력들은 어떻게든 긁어부스럼을 만들어서 주가 상승을 어느 정도 제한시킨 다음에, 아니면 오히려 하락시킨 다음에 저가에 계속해서 매집을 하려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활용되는 게 바로 테슬라의 미진한 실적 부분이 되겠는데, 이번에 매출액은 탁월했죠. 역대 최대 매출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EPS는 미스였죠. 매출액은 컨센서스 대비 7% 높게 나왔지만 주당순이익 EPS는 컨센서스 대비 7% 낮게 나왔었습니다. 자, 원래 테슬라는 이렇게 실적이 무너지면 주가가 막 10% 하락하기가 비일비재했는데, 실제로 주가 반응은 나쁘지 않았어요. 월가에서도 실제로 테슬라의 실적을 자세히 뜯어보니까 괜찮았다라고 평가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PS가 0.5불이 나왔지만, 자, 일시적인 구조조정 비용이라든지 소송 비용 이런 것들이 빠졌으면 테슬라는 0.7불까지 EPS를 기록할 수도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솔직히 예측치를 미스했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죠. 자, 그리고 고무적인 부분은 테슬라의 새로운 캐시카우들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는 점이었습니다. ESS 메가팩으로 대표가 되는 이 에너지 실적 부분이 세 번째 상승 곡선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분기 매출액이 44%나 증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 TTM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분기도 쉬지 않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오르는 속도가 훨씬 더 가팔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상하이 메가팩 공장이 이제 정상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서비스 부분도 빼놓을 수가 없죠. 실제로 서비스 부분의 매출액은 3.5빌리언이 나오면서, 자, 3.4빌리언이 나온 에너지 매출액도 뛰어넘는 수준이었어요. 전년 동기 대비 25% 성장을 했고 올타임 하이를 기록했습니다. 이 서비스 매출액도 쉬지 않고, 정말 한 분기도 쉬지 않고 올라가고 있어요. 전기차가 더 많이 보급이 되면 될수록 더욱더 실적은 좋아질 것입니다. 서비스 매출액은 대부분 슈퍼차저 매출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에 이제 플러스 되는 게 로보택시 수익이 되겠죠. 로보택시 수익이 본격화될 내년 하반기부터는 더욱더 성장 속도가 가팔라질 거예요. 자, 그리고 서비스 매출액과 ESS 메가팩 매출액이 더욱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게, 전기차 생산은 더욱더 늘어날 것이고 로보택시는 더욱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예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3분기 실적 어닝콜에서, 자, 연내 오스틴 시내에서는 안전운전자를 없애겠다라고 했죠. 이제 이 로보택시가 정말 무인으로 다닌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말인 즉슨 Unsupervised FSD, 즉 무감독 FSD, 즉 완전 자율주행 달성에 대한 명확한 확신을 갖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발언을 했었죠.
자, 이제 완전 자율주행은 달성이 됐으니까 최대한 차량을 빨리 많이 생산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목표로 제시했던 게 향후 2년 내 연간 300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추가 공장도 고민 중에 있다라고 했고, 현재 테슬라의 연간 생산 캐파는 200만 대 초반 수준이에요. 자, 그러니까 초과되는 100만 대 생산량은 대부분 이 사이버캡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이버캡은 내년 2분기부터 대량 생산에 들어가요. 완전 자율주행 달성을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사이버캡을 대량 생산할 일만 남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사이버캡이 대량 생산이 되면 완벽한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것입니다. 자, 포르쉐의 타이칸이라든지 람보르기니라든지 페라리라든지 세상에는 정말 멋지고 비싼 차들이 많아요. 뭐 이런 차들에 비해서 사이버캡은 수수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아무리 멋진 차량이라고 해도 이제 자율주행이 되지 않으면 그냥 비싼 장난감에 불과합니다. 좀 평범하더라도 자율주행이 되면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뭐 미국의 최대의 IB 중에 하나이죠. 투자은행 중에 하나인데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solved, 해결했다라는 듯이 강력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오토모티브 부분의 애널리스트는 아담 조나스인데요. 아담 조나스가 원래 초기에는 테슬라에 부정적이었어요. 하지만 테슬라가 점점 더 완벽한 회사에 가까워지자 테슬라를 강력 서포트하기 시작했고요. 자, 이제는 이를 넘어서서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해결했다라는 듯한 발언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로보택시가 자율주행을 효과적으로 구현했으며, 자, 이제 곧 있으면 오스틴에서 안전운전자가 필요 없는 자동차가 곧 출시될 것이라고 발언을 해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런 수석 애널리스트들은 테슬라 내부 관계자와 상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더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신뢰가 가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아담 조나스가 테슬라 로보택시에 대한 가치를 일당 주당 160불로 산정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 로보택시 기술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보셨던 나머지 레거시 차량들이 이제 역사 속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뜻이 되겠죠. 물론 일부 매니아들은 지속 구매해서 사용할 거지만 어쨌든 메이저로 등극을 하기는 어렵겠죠. 자, 이미 그러한 정황은 숫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포르쉐 역시 이번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사상 처음으로 분기 첫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무려 1빌리언에 달하는 유로화 손실을 기록을 했어요. 그 전부터 그러한 기미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드디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 되겠습니다. 자, 수익이 계속해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면 역시나 자본 잠식을 통해서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포르쉐가 자, 이렇게 아름다운 디자인의 타이칸을 전기차로 선보였지만 다른 레거시 기업과 다른 벤처, EV 스타트업과 같이 수익성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드러났어요. 자, 애플의 등장으로 망한 노키아의 길을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테슬라의 실적을 보면 계속해서 이익이 올라가고 있죠. 최근 오히려 이렇게 업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어요. 포르쉐는 이렇게 다운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상반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역시나 AI 기술이 망하는 기업과 성장하는 기업을 판가름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는 AI 기술 성장을 위한 데이터 센터를 직접 건설을 하면서 자율주행 기술과 리얼월드 AI 기술을 갈고 닦고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 IT 대기업들도 테슬라가 투자하는 거 뭐 10분의 1도 투자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솔직히 AI 기업이라기보다는 하드웨어 제조 기업에 가까운데요. 자, 이런 AI 소프트웨어 기업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AI 투자를 단행을 했었어요. 자, 하물며 레거시 카메이커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투자할 의지도 없고 돈도 없어요. 기반 기초 기술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는 이미 FSD를 통한 자율주행 마일리지를 60억 마일 이상을 가지고 있죠. 거의 언스퍼바이즈드 FSD를 달성하기 위한 임계점에 다다랐다라고 볼 수 있겠고, 레거시 카메이커들이 이렇게 추락하는 와중에도 테슬라의 FSD 마일리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어요. 60억 마일을 넘어서고 있죠. 자, 그리고 실제 이 자율주행 기술을 민간 소비자들에게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회사는 거의 테슬라가 유일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벌써 테슬라의 FSD 버전 14가 1.4까지 나왔어요. 자, 엊그제 1.3이 나온 것 같은데 일주일도 안 돼서 1.4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1.4 버전은 정말 인플루언서들 뿐만 아니라 일반 고객들에게도 지금 널리 와이드 스프레드 되고 있어요. 정말 이제 완전 자율주행 달성을 위한 임계점에 다다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뿐만이 아니죠. 테슬라가 FSD unsupervised, 그러니까 비감독형 FSD를 달성했다라는 건 이제 옵티머스도, 그러니까 이 옵티머스의 뇌도 완성을 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옵티머스는 이미 실생활에 빠져들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사탕을 주는 모습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직접 선보이는 로봇은 현재 거의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자신감 있게 테슬라는 지금 옵티머스를 뽐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이미 대세는 정해져 있죠. 다만 우리가 자각하기 어려울 뿐이에요. 자, 전에 노키아라는 기업은 기존의 이 피처폰을 고집하다가 애플이 등장하면서 망했죠. 기술의 대변혁 혁신 과정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면 이렇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핸드폰이라는 건 사람들이 대부분 1년, 2년 안에 바꾸게 되는데요. 자, 하지만 자동차라는 건 한 번 사게 되면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는 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각하기가 어려운 것 뿐이에요. 핸드폰 시장은 워낙 빠르게 변하니까 망하는 기업도 금방 나오고 시장을 잠시 가는 기업도 금방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 시장은 다릅니다. 자, 하지만 이 수면 밑에서는 이미 기존 레거시 기업들의 침몰이 보이고 있고요. 테슬라와 같은 AI 기반의 제조업체들은 성장하는 게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한 가지만 이해하면 됩니다. 테슬라라는 배를 타야 되는데 워낙 다른 배가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직접 개척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날에 어떠한 것들이 펼쳐질지 몰라 일시적인 풍랑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풍랑을 잘 견뎌낼 수 있어야만 끝내 보물섬에 도착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현재 나스닥이 끝없이 오르고 있죠. 언젠가는 기간 조정이 나올 것입니다. 이 기간 조정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어야지만 테슬라라는 배를 타고 보물섬에 다다를 수 있겠어요. 자, 이런 기레기성 기사에 현혹되시면 안 된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트원TV 멤버십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